안녕하세요, 노골입니다. 자, 오늘도 제품을 리뷰를 하나 할 건데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DJI의 오즈모 액션 3입니다. 오즈모 액션 3인데 역시나 이 제품도 DJI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공짜로 이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어드벤처 콤보를 한 세트를 받았고 역시나 말씀드렸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점이나 단점은 영상에서 얘기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역시나 또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보내주셔라 라고 해가지고 잠깐이 아니라 꽤 여러 번 써봤고, 그런 전 베이스를 깔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영상이 짧지 않습니다. 이게 이 액션 콤보를 만약에 얘를 산다면 가격이 60만 원이 조금 넘어요. 60만 원짜리를 사는 데 있어서 고민이 당연히 많겠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민만큼의 영상 분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행인 거는 DJI에서 저에게 크게 기대하는 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출시가 어느 정도 됐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미 영상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기대하시는 건 없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거를 썼을 때 어떻느냐라는 거를 좀 표현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길래 오케이, 뭐 그런 영역 안에서 제가 리뷰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DJI 제품은 그러니까 액션 2 요것도 제가 제 돈 주고 샀고요. 그리고 저는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위스 가서 고장났던 이 드론 미니 2 드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스위스 가서 고장이 한번 났었죠. 지금은 수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잘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요 포켓,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죠. 요 포켓 안돼. 포켓, 요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액션 캠입니다. 액션 캠이라고 하니까 휴대용 짐벌 카메라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제가 제 돈 재산으로 잘 쓰고 있는 브랜드 제품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드론이나 이런 거에서는. 어쨌든 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제가 이 액션 3가 출시가 됐다는 거를 얘기를 듣고 기대를 많이 했고, 이제 써보면서 했던 것들을 얘기를 전달 드릴 텐데,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배터리가 오래가고 화질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발열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외형부터 이제 좀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좀 길 겁니다. 자, 첫 번째, 디자인은 이게 예전에 그 오즈모 1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액션 2고요. 얘가 이제 오즈모 액션 3인데 요 디자인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형태 자체는 오즈모 액션 1 때랑 같습니다. 오즈모 액션 1 때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일단 외형적으로는 버튼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렌즈가 있고, 여기는 이제 배터리하고 메모리 슬롯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충전 데이터 전송과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뗐을 때는 여기 밑에가 이렇게 거치하는 이제 곳이 여기 이제 하단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냥 뭐 디자인은 이렇게 전형적인 뭐 액션캠처럼 생겼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전원이 켜지는데, 자, 후면에도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요 전면에도 화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액션캠과는 다르게 얘는 전면도 이렇게 터치 스크린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전면을 보면서도 이런 것들을, 옵션이나 이런 뭐 설정 같은 것들을 이 전면 터치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화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셀피로 이렇게 찍을 때도 이 화면을 보면서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게 화각이나 어떻게 찍히고 있는 거나 이런 거를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니까 전면 스크린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 중 하나로는 얘가 PD 충전, 그러니까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고속 충전이 지원되는 디바이스에 꼽으면 굉장히 빨리 충전이 돼요. 그리고 전면 스크린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꽤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요 자전거를 탈 때 이 체스트 마운트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자전거를 탈 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찍고 가죠. 그러면은 내가 앞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찍히고 있지? 라는 거를 이 전면 스크린이 없으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 덕분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잘 찍히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액션 2에도 있었지만은 이 마운트, 요 킥 마운트, 이렇게 그냥 딸깍하고 결합되는 이 킥 마운트, 이게 액션 3에도, 오즈모 액션 3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생각보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보통은 뭐 이렇게 쪼아가지고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돌리는 방식인데, 얘는 그냥 이렇게 꼽으면 되죠. 이렇게 그냥 딸깍 꼽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쓰기도 편하고 아주 빠르고 쉽게
결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삼각대를 샀어요. 얘를. 이게 뭐냐면 삼각대인데 얘는 요 오즈모 액션만을 위한 삼각대입니다. 다른 거는 못 써요. 근데도 제가 샀을 정도로 제가 이거에 대한 투자를 그래도 나름 좀 한 거죠. 자, 특징은 얘가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 반대로 하면은 안 꼽힙니다. 반대로 하면은 안 꼽혀요. 돌려서 똑바로 해야만 꼽힙니다. 결착이 된 상태에서는 아주 튼튼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를 보세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를 이렇게 제가 찍고 있어요. 이렇게 찍고 있다가 요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옮겨야지. 물론 라이딩 중에 하면 위험하겠죠. 하지만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얘를 빼서 그냥 이렇게 아주 편하죠. 그리고 다시 내가 만약에 지금은 이제 삼각대를 좀 써야지 한다면 다시 이거 빼가지고 이런 삼각대에다가 또 딸깍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설계하신 분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이 체스트 마운트, 자전거를 탈 때 쓰는 체스트 마운트인데 여기에도 퀵 릴리즈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그냥 이렇게 똑 빠져요. 예, 이렇게 진짜 편하죠. 예, 똑 빠집니다. 결합된 상태에서는 안 빠져요, 절대. 근데 여기에 얘를 살짝 누르고 돌리면 쏙 빠져요. 그래서 이게 정말 편한 게 라이딩 하는 도중에 얘를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라이딩 하는 도중에 여기 가슴에 차고 있겠죠. 그러면은 하는 도중에도 예를 들어서 돌려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낄 때도 이렇게 하고 딸깍. 네, 아주 진짜 이거 만든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좋은 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꼽아 놓고 내가 딸깍 하지 않더라도 일단 안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있어요. 뒤에까지 요 앞면하고 뒷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라이딩을 하면서 뒷사람을 찍어줄 일이 혹시 있는 사람이다 한다면은 이 체스트 마운트를 구매하신다면 정말 좋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제품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전거에다가 거치를 하는 이 마운트 같은 건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내가 액션캠을 거치를 해놨다면 아주 쉽게 떼서 바로 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얘가 보기보다 가벼워요. 이게 완전 쇠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는 플라스틱, 이쪽은 플라스틱이고요. 그래서 꽤 가볍고 괜찮습니다. 자, 이 마운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 영상에서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그 릭센카울의 제품을 그 킹 릴리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방식이에요. 릭센카울은 진짜 좋기는 하지만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얘는 그거를 조금은 뭐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이 액션캠의 방수 등급은 16m까지, 그러니까 별도의 하우징 없이 16m까지 방수가 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이나 이런 걸 절대 하진 않지만은 우중 라이딩을 할 때가 있죠. 근데 뭐 16m 방수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우중 라이딩 하는 데는 충분하다. 그리고 뭐 하우징을 씌우면 뭐 50m까지 잠수가 뭐 50m인가 하여튼 잠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자, 이제 화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게 카메라니까 화질이 중요하겠죠. 지금 샘플 영상을 제가 틀고 있습니다. 화질은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뭐 여타 다른 액션캠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깨끗한 화질을 보여주고 4K로 찍지 않고 그냥 FHD로만 찍어도 괜찮은 화질을 충분히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화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광각, 초광각이 있는데요. 초광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어안 렌즈 수준으로 넓게 보이고, 그리고 표준으로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 이렇게 하면 왜곡이 많이 안 생기고, 그리고 광각으로 했을 때는 자전거를 탔을 때 그래도 핸들이 보여요. 제 가슴에다가 마운트를 했을 때도 핸들이 보일 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너무 왜곡되는 게 싫다면 광각으로 쓰셔도 충분하고, 나는 좀 넓게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초광각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야간 화질에 대한 부분은 좀 아무래도 아쉽습니다. 이 전자식 손떨림 방지를 사용하는 IES 방식이라고 하나? 이 방식을 쓰는 거의 모든 액션캠들의 단점이 바로 야간 화질입니다. 야간에 손떨림 방지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도가 약하면 그 화면이 뭔가 좀 잔상이 생기는 듯한 그런 현상이 있어요. 물론 저는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이런 방식 자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아쉬움을 저는 돌파하기 위해서 이 포켓을 쓰고 있습니다. 이 포켓 같은 경우는 짐벌 방식이기 때문에 손떨방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이 안정감을 주죠. 그래서 야간 화질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 크기가 굉장히 크죠. 이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품들만. 자, 그렇다면 손떨방은 어떻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딩을 할 때 기본적인 손떨방은 아주 잘 잡아줍니다. 손떨방 자체 기능은 좋은데 이 잔 흔들림, 진동은 굉장히 잘 잡아주는데 이런 그 흔들림은 잡아주는 게 조금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충분해요. 자, 그렇다면 이 흔들림을 잡아주려면은 여기에 메뉴에 보면, 자, 여기 메뉴 보면 상단에 RS를 누르면 여기가 지금 락스테디, 그리고 옮기면은 호라이즌 밸런싱, 그리고 호라이즌 스테디가 있습니다. 이 호라이즌 밸런싱은 45도를, 그러니까 이게 수평을 잡아주는 겁니다. 얘가 수평을 잡아주는데 이게 수평을 잡아주는 건 좋아요. 저도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안정감도 있고 화면이 흔들리는 거를 덜 해주는데 아무래도 촬영을 이만큼 해놓고 그 안에 요만큼 크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질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HD로 이 호라이즌 밸런싱을 쓰니까 화질 저하가 조금 생기는 게 저는 아쉬워서 저는 이거 쓰지 않고 그냥 락스테디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놀랍습니다. 진정 놀랍습니다. 배터리 단 하나로 4K 30프레임을 2시간 30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이걸 가슴에 차고 라이딩을 하면서 계속 확인을 했어요. 언제 꺼지는지. 1시간 20분 정도 때부터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언제 꺼지는지. 촬영 중일 때는 여기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거든요. 1시간 40분, 1시간 2시간 10분 정도 됐을 때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촬영되는 거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촬영 시간이 매우 길고 2시간 30분이 돼서야 꺼졌습니다. 배터리 하나로. 자,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배터리가 4K 30프레임을 촬영을 해도 2시간 5분을 촬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라이딩 도중에 그렇게 촬영을 했어요. 배터리 타임은 지금 현재 이 고사양 액션캠 중에서 가장 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블랙박스나 이런 용도 외로는요. 자, 그런데 이 패키징을 사면 여기 안에 배터리가 2개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배터리가 3개가 들어있어요. 4K가 아니라 FHD 30프레임으로 이 배터리 3개만 해도 이 배터리 3개 가지고 7시간 반 촬영이 가능합니다. 대단하죠? 7시간 반. 이 조그만한 배터리 3개만 가지고도 그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큼 투어 라이딩이나 어디 라이딩을 갈 때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거를 그냥 블랙박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박스 용도로. 보통은 저는 블랙박스를 달고 얘도 다른데 이거를 가지고 블랙박스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2시간 반을 촬영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진짜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이딩을 갈 때는 원래는 제가 라이딩 갈 때 큰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데 그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지 않고 이것만 들고 갔어요. 왜냐면 블랙박스는 어차피 있고 이거는 3개만으로도 충분하다. 7시간 반 찍으니까. 근데 진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분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이거를 사는 데 있어서 진짜 큰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어드벤처 콤보를 사면 얘가 들어있습니다. 이 배터리 팩이 들어있는데 얘는 요거를 열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배터리를 3개를 집어넣고 동시에 충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SD를 2개를 수납할 수 있는 메모리 슬롯도 여기 안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유사시에 여기에 꼽아가지고 이거를 보조 배터리로 쓸 수 있어요. 여기 케이블 연결해서 내 휴대폰을 충전한다던가 그런 용도로도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봤냐면 거기서 볼 수 있죠. 드론에서 제가 봤던 방식인데 이거를 액션캠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 콤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좋죠? 네, 진짜 좋아요. 자, 다음은 발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액션캠들은 항상 발열에 대한 이슈를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4K나 이런 것들을 촬영하면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도중에 꺼진다, 뭐 30분밖에 촬영이 안 된다, 뭐 20분도 촬영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보증합니다. 네, 제가 실제로 4K 30프레임으로 2시간 동안 촬영을 해봤는데 꺼지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끝날 때까지 촬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배터리 하나로 4K 30프레임이 풀로 멈춤 없이 그대로 촬영이 됐고 발열 문제로 물론 뜨겁긴 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외장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계속 촬영을 한다면 2시간이 아니라 3, 4시간까지도 촬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열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마이크 문제입니다. 자, 이런 액션캠들, 방수를 지원하는 액션캠들, 막 15m 방수, 저한테는 필요도 없는, 저는 한 1, 2m 방수만 해도 충분한데 15m,
16m 방수가 되는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마이크에도 방수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써보니까 엄청 좋다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제가 지금 샘플을 들려드릴게요. 힘들어. 힘들어. 이제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충분하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장 마이크를 굳이 한번 달아와서 테스트는 해볼 건데 안 달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마이크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마이크가 여기 전면에도 있고요. 요 액션캠 전면, 여기도 있고 그리고 요 위쪽에도 있습니다. 요 위쪽에 마이크가 요 위쪽에도 있는데 이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수음이 훨씬 더 좋아요. 내가 마이크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할 때는 수음이 좋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수음이 조금 낮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 후면에도 마이크를 하나 달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라이딩을 다녀올 때도 외장 마이크를 쓰지 않고 계속 말을 했는데 지금 샘플 보셨다시피 수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바람 소리 감소가 조금 약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것 같아요. 밸런스를 고민한 것 같아요. 바람 소리 감소를 많이 하게 되면 목소리가 뭉개질 거고 바람 소리 감소를 적게 하면 목소리가 잘 들어가겠지만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중간 값으로 세팅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기 제가 예전에 소니 액션캠에도 썼었던 그 문풍지 같은 걸 좀 작업을 해가지고 이 작업을 하면은 바람 소리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이 제품이 단품 가격으로 46만 6천 원입니다. 단품으로 사시면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미지에 있는 것들이고 제가 그 협찬을 받은 거는 요 어드벤처 콤보입니다. 이렇게 박스로 돼 있고 이 박스를 열면 이 안에 갖가지 용품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는 뭐 당연히 요 그 액션캠 본체가 있을 거고요. 그 액션캠 본체 그리고 요 충전 케이스 그리고 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요 보호 케이스 겸 세로 촬영이 되는 요 케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케이스를 씌우면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 케이스도 굉장히 너무 커지지 않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케이스의 목적은 이제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보호, 이렇게 쓰다가 던지거나 했을 때 보호하는 거. 제가 이거는 벌써 해먹었어요. 여기 얘는 벌써 찍혔죠. 해먹었어요. 케이스를 저는 잘 쓰는 성격이 아닙니다. 휴대폰도 케이스도 안 쓰고 이거 보호 필름도 안 쓰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용도. 그리고 하나는 요거를 원래는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꼽아서 이렇게도 가로로도 쓰지만 이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로 모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세로 모드로. 그러니까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모듈형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카메라 슈 같은 걸 하나 달아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근데 공간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전원 버튼, 이거는 배터리 전원 케이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결속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버튼, 그리고 여기는 또 그 세로 이렇게 다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콜드슈를 하나 달아가지고 뭐 조명 같은 걸 하나 달 수 있게 해줬으면은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어드벤처 콤보에는 또 하나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셀피 스틱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크기가 요만하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크기가 작네? 얼마나 늘어날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엄청 늘어납니다. 이게 저 늘려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늘려보고 뭐 언제까지 늘어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들어보면은 좀 묵직해요. 이게 무게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나서 무거운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셀피를 찍으면은 지금 제가 샘플 영상을 또 띄울게요. 자전거 타면서 셀프를 찍으면은 엄청 멀리 있는 것처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어드벤처 콤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벤처 콤보가 61만 3천 원이에요. 61만 3천 원에 요 액션캠, 그리고 요 케이스, 그리고 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요 마운트, 킹 릴리즈 마운트 두 개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자동차 유리나 이런 거에 붙일 수 있는 요 그 흡착으로 되어 있는 요 마운트,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요 셀피 스틱, 엄청 긴 셀피 스틱, 그리고 정말 좋은 이 배터리 케이스, 동시 충전도 되고 뭐 하여튼 뭐 갖다 설명드렸던 그게 다 되는 이 충전 케이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좋다. 61만 3천 원이면은 61만 3천 원은 이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따져보면은 다른 경쟁사 제품들과 따져보면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입니다. 네, 뭐 따져보면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요것만 사야지 하고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 저런 제품 다 보면서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이렇게 알아보고 이 영상을 보실 거잖아요. 근데 아마 그렇다면 좀 놀라지 않으셨을까? 이거 다 해가지고 이게 61만 3천 원이면은 절대 나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요. 자, 일단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DJI에서 나온 오즈모 액션 3는 이런 액션 캠입니다. 협찬을 받았지만 진심으로 마음에 들고 깔 게 별로 없어요. 액션캠을 뭘 사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화질도 좋고 배터리 오래 가는 거. 그러니까 이 배터리 오래 가는 거랑 가격만 생각해도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한테는 저 장거리 라이딩을 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일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지만, 근데 이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입니다. 화질은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화질은 솔직히 이런 제품이나 저런 제품이나 다 잘 나오죠. 하지만 배터리 하나로 2시간 반을 찍을 수 있는 액션캠 있었나요? 네,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놀랍도록 마음에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품을 다 해서 이 가격에 살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역시나 소비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그래도 단품으로 사든 뭐 어떻게 사든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잘 고민하시고 사시기를 바라고, 그 사시는 데 있어서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얘기를 좀 아무래도 언제나처럼 길게 했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네,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